다음번에는 저희가 강남으로 한번 모실까요? 뭐 가깝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오시라고. 예. 저희가 앞으로 VIP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진짜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님이 저희 뭐 전에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머니투데이 방송 초창기 때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개국 방송도 나갔던 아. 거죠. 그래서 그때 투자 자문 시절에. 예. 예. 그래서 제 입에 사실은 VIP 투자 자문이 더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넘게 그 상호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네, 예. VIP 자산운용 예. 최준철 대표님. 앞으로 저희가 VIP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쁘셔가지고 좀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내용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 많이 뽑아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지금 VIP 자산운용이 부자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볼만한 유튜브 채널.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추천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도 한번 말씀을 하신 거 봤는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식 초등학교는 없더라고요. 레벨이 이제 레벨로가 훅 낮아가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좀 메이저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 예. 2탄 찍으실 때는 예. Y 스트릿도 낄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 수준이 눈으로. 되면 예. 예, 추천할 만할 때 추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예전에 3프로 TV에서 주식 FM 가이드라는 네. 코너로 정기 출연도 하셨었더라고요. 네. 그 콘텐츠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 그게 사실 완전 원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네. 팟캐스트 시절에 녹음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들을 분들만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녹음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런 정석적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를 네. 또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했던 거는 FM 예. 가이드였고 저희 투자를 받은 건 FN 가이드. 가이드. 한 끗 차이입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제가 항상 지향하는 바가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배울 때 읽었던 책도 피터 린치의 월가요. 책이었고 예. 처음 찾아뵌 분이 이채원 예. 대표님이었고 그런 영향도 받았고 네. 사실 제 안에 DNA가 예. 뭔가 역동적이고 빠른 세상보다는 예. 약간 좀 찬찬히 오래 길게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쪽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러시군요. 해서 저도 물론 나의 DNA를 누군가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예.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예. 좀 그 철학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그만 변치 마시기를. 아유, 그럼요. 변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사실 타고난 부분이랑 연관관계가 맞습니다. 다른 예. 스타일은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스캘퍼 분들도 많이 취재해보고 했는데 네.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차트 안 돼.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 사실 그 소비재, 네. 내수 소비재 많이 좋아하시는 거 원체 유명한데 그러면 IT나 예. 기술주나 예. 그런 쪽 투자를 그렇다 안 하시는 건 또 아닐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오해가 있으신 게 네. 가치 투자자들이 어떤 특정 업종을 선호하고 특정 업종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의 부침이 크지 않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고객을 상대를 하고 뭐 좀 저희가 실생활에서 좀 확인도 가능하고 속지 않으려면 네, 네.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을수록 좋아하는데 아하. 그게 아무래도 소비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게다가 뭐 버핏의 코카콜라 사례처럼 이렇게 강렬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재를 많이 보고 또 한국의 코카콜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IT든 B2B든 어디서든 저희가 좋아하는 속성이 보이면 네.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업종을 재정의해서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기 때문에 뭐 특정한 선호가 있지는 않고 그러면 특정한 기준과 선호를 갖고 있다. 네, 속성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 치우친다라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곳.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네. 근데 IT도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네. 뭐 이런 쪽보다는 꾸준하게 쓰이는 반도체 소재. 예. 그리고 고객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만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뭐 AMD 다양하게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이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저희 투자자면서 초창기 때 뭐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비중 1등으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휴, 그때 좋죠, 고객들이 여기.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IT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리노공업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뭐 그런 종목들은 꽤 많이 발굴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명한 종목들이 대부분 아니다 보니까 네. 저 이런 방송에서는 좀 친숙한 회사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소비재 언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리노공업은 지금 뭐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도 펀드에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라도 그 시절에 비해서 뭐 한 몇십 배. 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본적으로 속성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확장성, 그 네.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이만큼 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통찰력은 없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도 뭐 홈런 이상은 이제 때려내신 거니까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최준철 대표님 같은 어떤 가치 투자자도 매크로 지표를 많이 신경을 쓸까?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보면 바텀업 방식으로 네. 개별 종목에 이제 집중하시는 스타일인 걸 알고 있는데 최근처럼 네. 뭐 금리가 어쩌네, 네. 인플레가 어쩌네, 고용 지표가 어쩌네 이럴 때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네. 과연 펀드 운영하는데 이걸 얼마나 좀 반영을 네. 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바텀업 방식에서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를 네. 둘러싼 환경들을 골라서 예측하거나 해석하는 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들이 어떤 환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러기에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수출 기업이면 네. 당연히 환율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부분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가늠을 해보는 작업들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접근으로 뭐 예를 들면 매크로가 요렇게 갈 거니까 요 수혜주를 찾자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크로의 방향성을 맞추는 정확도 자체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틀리면 네. 뭐 수혜주는 정확하게 찾아도 틀리면 그냥 같이 틀리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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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자산 가격, 저희가 이제 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산 가격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 30년 전에 제가 가치 투자를 했다면 네. 이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성과를 떠나서 주식을 안 했을 것 같다. 고금리 시절. 예. 그러니까 뭐 금리 뭐 15% 20% 주는데 네. 주식해서 뭐 저희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뻔한데 그냥 상대적인 매력도가 없었던 거죠. 네. 그거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가치 투자 각광을 받았던 건 또 금리가 좀 낮게 가던 시기. 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주식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금리는 자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중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를 할 수 있는 높이라는 게 네. 마이클 조던은 뭐 1m 50cm 예. 이상도 뛰겠지만 네. 저희가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달나라에 가면 더 높이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력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중력의 수치를 가지고 적절한 목표 수익률, 밸류에이션에 쓰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결정짓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의 절대적인 수치 그리고 방향성은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뭐 정확도가 환율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 정말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한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긴 방향성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역시도 그것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금리 상승의 수혜주, 하락의 수혜주 이렇게까지 연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자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금리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뭔가 싶습니다. 그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기반해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야 금리는 중력과 같다는 말씀이 너무 멋진데요. 저도 어디 가서 좀 써먹을게요. 아, 예. 금리는 정말 저희가 항상 논의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아야 되는 네.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과학자들은 또 영화 보면은 중력에 따라서 시간도 상대적으로 간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정말- 인터스텔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인터스텔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예. 보면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익률에 더 빨리 달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빨리 예,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 받을 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보통은 풀리고.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 쳐주고 그쵸.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정당화되고 가고. 뭐 그 반대의 케이스에는 결과도 반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작년에 근데 우리가 많이 체감을 예. 했죠. 그런데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다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화로 가는 그 수순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만 끊어 보더라도 사실 논리적인 접근은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았지만 뭐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네. 또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고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그것 또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사실 그 제도권에 자산운용사건, 투자자문사건 이른바 최준철 키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퀴즈를 거론할 나이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보고 배운 걸 수도 있고 이채원 사장님이나 네. 이런 그래도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되셨으니까 뭐 거의 구루라고 이제는 봐도 아닙니다. 네. 그 워런 버핏하고 동급 아닙니까? 이거는 좀 너무 나갔나요? 편집 악플이 어떻게 해서든 띄워드리려고. 악플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배우신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까요? 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제가 혹시나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올 만한가 해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제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서울대 그 SMIC? 그건 이제 동아리 차원에서 또 교류도 있고요. 네네. 그냥 저는 블로그 같은 걸 좀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좀 젊은 친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글을 잘 쓴다 이러면은 제가 연락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제 같이 일하는 김민국 대표도 제가 주식 사이트에서 글 보고 연락해서 만났던 친구였으니까요. 아니 역시 깨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남산주선 그 김태석 형 계시잖아요. 김태석 형님도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떤 블로거 아냐고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달이 건너니까 또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그런 큰 자산가들도 블로그 보고 야, 이 친구 아이디어 좋네, 글 좋네, 또 유튜브 보고도 연락을 해서 또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서 또 배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그러시고. 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심지어는 뭐 이채원 지금 의장님 이런 분들도 저희가 그냥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연의 우연 뭐 이런 교류 이런 것들 저희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만큼 요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분들이 이 서클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는 더 좀 강하게 끌리거나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럴 텐데요. 네. 지금도 뭐 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치 투자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제 그냥 네트워크 상에서 뭐 충분히 그냥 목격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VIP 자산운용 찾아와서 막 대표님 만나주십시오 막 이런 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팩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정말 얼마 전에 저희 방에 그냥 쳐들어오신 분들도 계셨고. 진짜? 예. 뭐라 하든가요? 뭐 예. 가르쳐 달라고? 뭐 그런 목적도 없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일단은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또 열정이 있으시고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움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시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DNA가 가치 투자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절실함일 수도 있고. 네. 맞다. 얼마 전에 냉철 TV 하는 그 박홍일 형님 계셨죠. 종종 뵌다 가끔 하시더라고요? 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최준철 대표님 이야기하고 그 홍일이 형이 엄청 친한 척하더라고요. 예, 뭐 가끔 이제 뵙고 있고 저도 많이 배우고요. 네네네. 그리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이제 가치 투자 세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고수분들은 그렇죠. 또 정해져 있으시니까 그 만나면 많이 배우고. 찐 고수가 돼가지고. 예. 그 형님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 반지하 살면서 조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모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도 그랬대요. 그 고수들 그냥 무작정 찾아가고 가서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옛날 어두운 시절 이러고 있을 때부터 봤는데 지금은 찐 고수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름이 좀 나셔서 이제 난닝구는 더 이상 안 입으시는. 그러게. 난닝구 방송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과거로 안 돌아가실 생각이. 저도 요즘에 너무 어려운 분이 돼가지고 연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그냥 주식 계좌 열자마자 엄청난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근데 올해는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시장 수익률, 지금 코스피가 한 14%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못 따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금 원인을 하나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아마 공통점이 있을 거다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훈련이 많이 안 돼 계신 분들은 네. 처음에 뭐 역발상 투자라든가 뭐 펀더멘털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회자되는 종목을 추종 매매하시는 형태로 네, 네, 많이들 네,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한 패러다임이 지속되거나 한 방향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거의 뭐 크게 힘 안 들이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이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네. 이제 여러 사이클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사이클이 오래 유지가 되면 사실 성공 공식이 좀 굳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컨센서스로 자리가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뭐냐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속 안 오르고 이제 엉뚱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최고의 주식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포스코가 뛰기 시작하면은 대처가 잘 안 되시는 거죠. 네, 저거는 뭐 철이나 만들고 네. 난 분명히 입문할 때 안 좋은 사업, 이제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저러다 말겠지인데 여기는 계속 삼성전자 계속 멈춰 있고 포스코는 계속 가고 네. 약간 이런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색깔 자체가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뀐 게 네. 제가 볼 때는 왜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잘 안 되지? 라고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그 하던 방식을 또 스타일을 매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순환매 장세에 대응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잘못 대응했다가는 계속 엇박자 네.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트로트가 유행이라 그래서 이제 트로트에 입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1년간은 무대 행사도 다니고 좋았는데 네. 수입이 좀 짭짤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발라드로 흐름이 넘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나도 발라드를 할 것인가? 트로트를 고수할 것인가? 네. 여기서 딱 트로트에 그냥 계속 발붙이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트로트의 미래를 믿어 혹은 난 트로트가 너무 좋아. 네네네. 이러신 분들은 남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실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은 좀 어정쩡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한 확신도 없고 네. 그냥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그렇다고 발라드로 넘어가자니 좀 불안하거나 더 잘 모르겠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우왕좌왕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이클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주저주저 하시다가 네. 저쪽 사이클이 명확해져서 쭉 올라가는 시기에 뒤늦게 발라드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트렌드가 사이클이. 트로트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 주식 나 안 해 이렇게들 결론을 맺으시고 네. 실제로 제가 지난 저기 20년 죄송한데 넘는 마이크를 너무 이제 예. 뭐 알겠습니다. 물대로 이렇게 치시려고 그래가지고 예. 보통 이제 발라드 조심하겠습니다. 가수들이 가까이 대고 부르거든요. 예. 그 정도는 좋습니다. 네, 발라드 알겠습니다. 가수처럼. 그렇게 주식을 포기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포기. 그러니까 사이클을 계속 쫓아다니시다가 주식은 안 되나 봐. 근데 차라리 그냥 제자리에 가만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만 3, 4년에 한 번씩은 자산 규모를 좀 키우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투자가 제일 급이 낮은 투자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저조차도 스타일을 자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편인데 다만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이클을 버티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화를 해왔던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길목을 지키는 투자인데 저쪽 길목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쪽 길목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앞 만들어 놓고 내 길목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길목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배워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타고날 때 그냥 그런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딩 이제 잘하시는 그런 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를 해온 거죠. 좋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하나가 뭐 물론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만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것들 이게 건건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어디서 뭐 인수한다 이렇게 기사 많이 나왔다가 또 아니라고 또 뭐 부인하고 투자자분들은 거기다 혹 저러다 혹 하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 모든 정보에는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고요. 거의 모든 저희가 접하는 사실 정보들은 깨끗하게 다듬어진 정보라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렇고, 네. 뭐 꼭 경제, 주식뿐만 아니라 뭐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보를 잘 가려내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의 책임이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공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뭐 알아서 이렇게 걸러지진 않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펀더멘털리스트,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거를 이제 가격과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정보를 투자에 연결할 때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보를 소화를 합니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뭐 경쟁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난 정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망하면은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매출도 그렇고 이익률도 그렇고 급격하게 좋아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명백하게 좋은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경쟁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의 매출이 예를 들면 전체에서 1%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소음에 가까운 거죠. 정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투자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정보가 얼마나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를 기준으로 해서 다각도로 따져보는, 그걸 계속 이제 걸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뉴스를 많이 봅니다만 네. 그 뉴스를 봤을 때 항상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봅니다. 이 뉴스가 일단은 진짜냐 가짜냐,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이 크냐 작냐, 혹은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냐, 결정을 지켜보면서 유보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 자체를 재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해석해보고 나의 걸로 만들어야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부의 소리는 신호와 소음이 아니라 소음과 노이즈뿐이다. 사실 네. 같은 말이잖아요. 소음과 노이즈뿐이다. 그렇죠. 외부에서만 들려오는 거. 네. 결국 그거를 걸러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중에서 신호를 뽑아내는 거니까. 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약간 루머나 아하. 아니면 누가 뭐 매집했대더라, 네네네. 뭐를 올린대더라, 뭐 거기에 누구 뭐 정치인의 뭐 동문이 있대더라, 약간 요런 거를 가지고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들이 작업해놓고 흘리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네. 기자 생활을 했지만 약간 그 연차 낮은 기자들 불러다가 술 사 먹이고 네. 하면서 그런 거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뭐 한 200억 들어간다, 예. 막 이런 식으로 한 개 기업들 가지고.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그런 소음은 제가 투자 시작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컨텐츠와 포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똑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똑같습니다. M&A 뭐. 예, 그냥 속는 분들만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가슴 아프다. 예, 근데 이거를 또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누가 뭘 인수하네, 뭐 CB 투자를 하네 마네 뭐 이런 거 있어도 결국은 내가 해석할 줄 모르면 내가 호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 김태석 대표님이 해주신 말 중에 저는 역대급으로 기억에 남는 게 카지노판이랬나 뭐 도박판이랬나 그랬어요. 그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카드 같이 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예. 그래서 오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예, 같았습니다. 버핏이 얘기한 아 버핏 말씀인가요? 예, 인용을 하신 건데요. 아, 인용이었구나. 예. 괜히 그 형님 너무 대단하게 봤네. 아, 저희가 같이 인용이구나. 투자하는 사람들 말 잘 가르두셔야 되는 게 대부분 인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같이 투자의 구루들이 말도 좀 재밌게 하시고 예. 탁월한 비유를 쓰시기 아, 때문에 저는 한 출처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제가 원체 좋아하는 예. 존경하는 형님들이어가지고 또 이제 뭔가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기 와이스트리 와서 하시라고. 네.